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쪽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남겨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지수법칙 복습을 좀 하고 오늘은 실전 유형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그냥 되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기본 유형들을 살펴본 거고 오늘은 유형 2번만 보고 바로 뒤에 그 유형 연습인가? 거기로 넘어갈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4, 5, 6은 다음 주에 한다는 소리입니다. 로그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마 수요일날 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오늘 너네가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 몰라. 자, 그래서 여기 기본 유형 2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볍게 복습을 하고 가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수법칙이지.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지수법칙인데 그냥 가볍게 보고만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을 했는데 우리 지수법칙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또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했니?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니?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인정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기만 하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수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애들만 우리가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뒤집혔죠. 그래서 그게 다 뒤집혀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그래서 얘가 0제곱일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수에 0도 인정하고 마이너스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인정하라 그랬어요? 0, 마이너스 그 다음 그렇지 n분의 1 다시 하면 분수까지 인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0제곱이다. 그럼 얘 0제곱 무조건 다 얼마로 취급한다 그랬게요? 그치?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그쵸? 얘 무조건 1이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면 위아래를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고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a n제곱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과 나머지를 다시 한 번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얘가 a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어려운 건 없었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분모에 n이 잡혔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분모에 n이 잡히게 되면 이거 자체가 루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n제곱근으로 바꿔봐도 된다야 아니면 되지 않는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n제곱근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n루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 괜찮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 a의 저기 분자 k제곱까지는 그대로 읽어줍니다. 끝.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수 법칙에 요 세 가지만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지수 법칙 문제들을 풀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지요. 기억나나요? 그럼 우린 지난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지수법칙을 연습하는 걸 해본 거고 우리는 그걸 기본 유형 2번 거듭제곱근으로 주어졌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때 여기 기본 유형 2번에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다 적어놓고 갑시다. 유형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유형 옆에다 적어놓을 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거듭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다 뭐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게 가장 편안할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가볍게 언급은 했을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다 지수로 푸는 게 좋다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사실상 어떤 거를 잡아주면 되냐면 지수로 바꾸어서 계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지수로 변환을 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로 변환해준 다음에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로 변환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온다요?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요? 나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문제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스텝으로 나누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하나를 이렇게 다 일일이 쪼개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거는 루트를 쪼갤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이건 있겠지. 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이제부터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를 봤을 때 이거는 왠지 뭐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잡아줄 루트 a분의 b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았을 때 그러면 나는 이쪽에 루트를 그럼 위아래로 서로 나누어주는 게 가능하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럼 루트를 이렇게 서로 나눠주게 되면서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쵸? 너 왜 늦었어? 늦지 말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쪼개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안에 있는 얘네들이 약분이 안 되니까 쪼개보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해줄 수 있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3루트 5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얘네 곱해지게 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루트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3루트 모시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루트 모시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쪼개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거는 그대로 분모로 잡아주고 분자에 있는 64는 분자로 올린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문제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주고 넘어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9쪽에 지금 현재 유형 뭐 안 들어갔어? 알겠지? 2번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더하기. 아하! 얘를 봤더니 요거는 그냥 요대로 둬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뭔가 되게 불편하지. 특히 누구를 소인수분해하기 너무 싫어요? 162를 소인수분해하긴 싫어.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루트를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했다면 그럼 반대로 쪼개져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왔다 갔다 했을 때 위아래로 약분시킬 수 있는 게 생겨요? 아니면 생기지 않아요?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럼 나는 오히려 얘네들을 4루트로 묶어서 쭉 가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럼 나는 4루트로 이렇게 쭉 묶어서 안쪽으로 한 번에 그래 나는 몇 분의 몇을 잡아줄 수 있냐면 2분의 162를 잡아도 문제는 없겠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아이디어는 루트는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쪼개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합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를 인정해주면 돼요. 이건 중3 때 한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약분이 돼야 안 돼? 2분의 162는 약분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럼 약분할 건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지울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지워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지워야 되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 지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누구랑 누구 지우면 되겠어요? 여기 위아래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은 약분해도 문제는 없겠다요.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은 약분해도 문제 없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3루트에 그래서 나는 64.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4루트를 잡았을 때 2분의 162는 약분하면은 얼마 남아요?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 남아요? 81밖에 안 남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81로 바꿨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분명히 지수법칙하면서 얘기했지. 64랑 81은 합성수야 아니면 소수야? 합성수. 그럼 합성수는 다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 더 편해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로 변환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합성수는 소수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을 할 거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64부터 소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 괜찮아요? 그럼 64는 2의 몇 제곱이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계속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나는 3루트 64는 2의 몇 제곱? 이거 궁금한 2로 계속 나눠봐. 그럼 6번 나뉘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루트 81이지. 그랬을 때 나는 4루트 81을 뭐의 몇 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 아니면 3의 4제곱? 4제곱이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각각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와야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데 이제 잘 들어봐. Listen carefully. 얘네들을 지수법칙을 쓰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좋아? 아니요. 그게 훨씬 좋아요.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과연 루트가 벗겨져 안 벗겨져 헷갈리잖아.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지수법칙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쨌든 지수끼리 붙어있고 곱해져 있는 거는 약분을 시키면 되니까 지우다 보면은 지수가 간단하게 정리가 돼. 그럼 얘가 루트가 살아있나 죽어있나가 어차피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도출하면 되니까 의외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수를 쓰면은 안 어렵다라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식이 더럽고 복잡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강좌에서는 다 그래서 뭐를 강조를 하냐면 이런 문제들은 다 거듭제곱근으로 풀라는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됐니? 거듭제곱근은 다 그래서 지수로 바꿔서 풀라고 하는 거야. 왜?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잡아주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3루트니까 이제부터 바꿔보는 거야. 그럼 나는 안에 있는 건 2의 6제곱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3루트잖아.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었던 요 루트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지수로 바꾸면 분자로 가 아니면 분모로 가? 분모로 가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연습했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래서 3이 분모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그래서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나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루트 안에 들어오는 게 3의 4제곱이 똑같이 들어와. 그럼 나는 여기 4루트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바꿔야 되겠지.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4분의 1. 오케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계산이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럼 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2에 그래서 몇 제곱이 남게 되고요? 2에 제곱 남게 되고 얘는 약분하면 3에 몇 제곱만 남게 되니까 1제곱. 그러니까 3의 1제곱은 어차피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2의 제곱은 4 더하기 3. 그래서 4 더하기 3 하면 돼요. 정답 얼마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으로. 됐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정현이는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계속 여기 연습 좀 합시다. 오늘은 알겠죠? 더 안 나갈게. 오늘 아니 뒤에 문제들은 유형 확인해 보면은 다 이거밖에 없어. 다 이거야. 거듭 제곱근 정리하는 거.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은 하루 종일 연습만 합시다. 진도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고 이 책 쓰는 건데 진도만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방학 때 미친 듯이 연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여기랑 좀 친해진 다음에 학기 중에 진도 나가면은 오! 나 들었던 거야! 하면서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 푸는 힘을 키워. 지금 2학년은 그게 목표야. 왜냐면 여기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이해가 분명히 잘 되는 건 팩트입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수학을 되게 잘했던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수능 범위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진짜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역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애들은 이제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게 되겠지. 그러면 내 이름을 팔지는 마세요. 알았죠?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어차피 내 이름 안 팔 거잖아. 너네는 내가 잘 되는 걸 보기 싫잖아. 그쵸? 그냥 연습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나 잘 연습하세요. 지금은 너네는 내가 진짜 수능 때 했던 방법을 너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수학을 내가 어떻게 못했다가 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1년 동안 하는 것만 잘 믿고 따라오세요. 적어도 대수 미적분 1은 이렇게 따로 하고 확통 때는 어차피 합반해도 되거든. 확통이야 뭐 내용이 별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확통 때는 합반을 해도 되고 확통할 때 그때 이제 미투를 새로 열어야지 뭐. 미투를 이제 특강으로 열어야 되겠지 뭐. 너 해야 되잖아. 아직은 안 했어요. 너 기하 해야 되려면 지금 빨리 해야 돼. 너 근데 2학기 때 기하하는 거면은 지금 안 해도 돼. 근데 기하 특강 오기 전잖아요. 그냥 문자로 보내면 돼요. 나한테 얘기하든가. 안 할 거야. 학기 중에 잠깐 해주고 끝낼 거야. 아니 뭐가 없어 경제 수학은. 아니 진짜 야 기하나 이 미적분 2는 해줄 만한 가치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야 얘 다루는 게 행렬과 경제 이딴 거 다루는데 뭘 해줘. 내가 해줄 게 없는데 행렬이랑 경제를 그냥 엮여가지고 그냥 행렬에 대해서 행렬로 우리는 경제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던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야 미분도 단수상이 미분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결국 잘해야 되는 거 원리학교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냥 주구장창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 해줄 게 없어요. 경제 수학은 아쉽게도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아니, 내가 쟤네 둘은 내가 해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방학 때 열었잖아. 방학 때 한 번에 단계를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 교과서에 맞게만 연습하면 되니까 아마 기하가 그럴 거거든요. 아무리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애들이 개무시를 할 거야. 애들이 개무시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꼬아서 낸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진짜 한 만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래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경제 수학 안 해준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방학 때는 안 해주지만 학기 중에 조금은 해줄게. 뭐 해줄 게 없긴 하지만 해줄게. 기하 특강 몇 명이나 들어요? 많이 안 들을 것 같던데? 대부분 다 2학기 때 듣던데? 기하 거의 다 2학기던데? 1학기 때 하는 학교가 너네 학교랑 인왕고밖에 없대. 나머지 다 2학기라고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유제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얘가 너네가 왜 틀릴만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까? 듀듀듀듀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맞나요? 이거 제곱과 루트 만나면은 설레. 왜? 중3 때 하도 많이 봤던 그 친구야. 그럼 쟤네 지워져 아니면 안 지워져? 루트랑 제곱 만나면 지워져 안 지워져? 그래 지워진다는 건 알아. 그럼 아닐 거 그대로 나와 아니면 절대값 붙여서 나와? 절대값. 저게 붙어야 되는데 저게 안 붙거든요. 왜? 봐봐.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니까? 왜요? 내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줄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알겠죠?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테지만 내가 니네 중3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원리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이미 몇 번 곱했기 때문에 2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2번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어있어요?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날아가다 보니까 결국 얘가 2의 제곱이 돼. 결국 4가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루트 안에 게 마이너스는 죽었고 2의 제곱만 남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제곱과 루트가 날아가면 사실상 플러스가 남게 되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요걸 잡아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지수법칙으로 연결을 할 거는 사실상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의 제곱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위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면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간주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제곱이 돼서 그래서 약분하면은 똑같이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미 안쪽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세제곱을 하면은 살아있을 거고 제곱을 했으면 죽을 거야. 4제곱을 하면 마찬가지 그래서 살아있을 거야 죽을 거야? 4제곱을 하면? 죽어요. 죽을 거고 5제곱을 하면? 살아있겠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짝수 제곱근 할 때는요. 마이너스는 이미 처리해주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잘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7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27은 누구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거? 그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거기에 세제곱이 되었을 때 3루트니까 나와. 몇 분의 몇 제곱으로? 3분의 1제곱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어쨌든 3과 3분의 1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요거 처리는 좀 잘했나 모르겠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처음 하는 애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루트들을 다 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이는 게 좋아요? 루트는 다 죽여. 지수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딱 그거야. 루트 다 지수로 바꾸는 연습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루트는 다 지수로 바꿔. 그러면 밖에 거부터 하나하나 안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지수로 바꿔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밖에 거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건 몇 분의 몇 제곱을 하라는 소리고 2분의 1제곱을 하라는 소리고 얘는 3루트가 있었지. 그럼 몇 분의 몇 제곱을 또 해주라는 소리야 안에서가? 경현이 몇 분의 몇 제곱? 3루트냐? 3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되고 64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럼 64는 2의 몇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되시겠으니까 2의 6제곱을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얘네 약분하면은 얘네도 먼저 곱해서 2의 6제곱에 나는 얘네도 곱하면 6분의 1제곱 되시겠죠? 그럼 6과 6분의 1 약분하면 돼? 아니면 안 돼? 되겠네. 지우면 되겠습니다. 얼마에 그래서? 그치. 얘는 그래서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더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 몇 번이야? 4번. 그치. 정답은 그래서 1.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다시 가리고 얘네들을 다시 연습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도출할 수 있으면 돼. 일단 이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준비? 시작.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봐. 여기 있는 저 세 개의 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
집중. 자, 12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볼게. 앞에 보고 갑시다. 자, 문제를 좀 잘 뜯어야 돼.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을 들었을 때 우리 여기 문제들에서는 반드시 좀 잘 뜯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잘 신경 쓰면서 보면은 좋겠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풀어주는데 너네들이 꼭 나중에 풀어봐야 되고요. 지금 내가 풀이 적어주는 거 있을 건데 따라 쓰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은 여기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중요한 자원들이야. 너가 단시 풀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아직은 처음이니까 한 문제 내가 풀어주고 여기서 키워드 잡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해설을 해주고 다시 풀게 시킬 거니까 지금은 그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챕터를 할 때는 꼭,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챕터를 할 때는 꼭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발 문제 좀 읽어봐. 그리고 나서 얘한테 준 단서가 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단서를 이용해서 답을 찾겠다는 연습을 해봐. 여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문제집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도 사실은 너무 단계를 훌쩍 뛰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갑다 할 수도 있는데 단계를 훌쩍 뛰긴 해. 갑자기 좀 이렇게 이제 걸음마를 맞췄는데 뛰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뭐야 싶기는 한데 듣고 해봐. 그러면은 의외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늘려가는 거야. 문제를 맞아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뚜렷하게 맞아봅시다. 문제 좀 읽을게. 서로 다른 두 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알파, 베타는 모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마이너스 8의 몇 제곱근 중에서? 세 제곱근 중에서 허수랍니까? 아니면 실수랍니까? 허수. 밑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허수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 알파, 베타는 허수라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럼 허수를 만들려면 적어도 방정식을 찾기는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웬 방정식 드립을 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얘는 방정식이 맞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정식에서 우리가 허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내 질문은 이건 거예요. 근데요,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근데 방정식이 어디 있는데요? 딱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너네가 딱 읽어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아.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여기 내가 밑줄 그어놓은 저 문장에서 있어 아니면 없어? 아직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처음이잖아. 우리 아직 대수 막 시작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거를 막 되게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연습을 시키지 않았어. 그동안.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봐. 여기서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를 떠올려봐. 그게 바로 뭐냐면 네모. 마이너스 8에 세 제곱근에 포인트를 두면 돼. 그러면 우린 이미 이 개념은 알고 있을 거거든. 막상 개념 연결을 좀 해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막상 개념 연결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는 A의 N제곱근을 구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숫자 A의 N제곱근, 즉 이게 세제곱근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화된 것 뿐인 거지 사실 이거를 더 확장해서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뭐뭐에 몇 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근을 찾는 거고 근을 찾는 것 자체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자 x를 찾는데 그거를 몇 제곱해서 n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 찾는 거냐면 a가 되는 거를 찾아줬을 때 그 x값 구하는 게 우리가 원했던 거니까 이 개념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떠올려서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로 딱 떨어지니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그대로 연결해서 식을 써본 거야. 그래서 나는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문자 x를 찾을 건데 그 x를 세제곱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를 찾겠다라는 소리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 8. 다시, 그럼 마이너스 8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했던 건 실근이 아니라 허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3차 방정식을 풀러가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허수 찾기니까. 왜? 뭐뭐의 몇 제곱근에는 반드시 실근 말고도 허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n제곱근의 근의 개수는 그래서 n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허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잖아요. 요렇게. 그럼 얘가 x세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8은 2의 몇 제곱이라고? 세제곱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8은 2의 세제곱으로 바꾸어서 보게 되면은 이거 눈에 띄워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꼴이거든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변형식 말고 실제 얘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1학년 때 배우죠. 기억 날란가 안 날란가 모르겠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세제곱들의 합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a 더하기 b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으니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저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봐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써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 인수분해 공식을 쓰다 보니 그래서 나는 세제곱하기 전에 거 x랑 2 이렇게 더해준 거 하나를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 둘을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었던 4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 0 만들어주는 x는 앞에 거 뒤에 거 나란히 하나씩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란히 하나씩 읽어주면 끝나는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나란히 하나씩 읽어주면 되겠고 그걸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얘 0 되게 하는 x는 실수니까 얘는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허수를 원하니까 얘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디서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서 우리는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2차 방정식이 돼야 적어도 허근을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거니까요. 괜찮나요? 그럼 실제 얘가 허근을 가져요? 라고 한다면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지만 판별식을 쓰면 실제 얘 반의 제곱이니까 1 2를 곱한 거 빼니까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이 걸려.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어차피 음수니까 얘 허근 같죠. 그러니까 개꿀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개꿀.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허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허근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도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렇게 해서 개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답을 도출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흐름 이해돼요? 흐름 이해돼요 이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래서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허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허수 알파랑 베타를 만들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허수 알파랑 베타를 만드는 건 사실상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저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 거야. 해를 구한 거고 그때 얘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뭐를 구한 거냐면 더하기니까 합입니까? 곱입니까? 합을 구해준 게 최종 답인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두 근 알파 베타의 합.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였던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고 그럼 두 근의 합을 직접 근을 찾고 더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고 배운 게 근계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계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아닌데 2차분의? 3차가 어딨어? 3차가 어딨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인데 몇 차분의 몇 차예요?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1차? 맞아요.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외우지 말고 2차분의 1차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정리를 해볼 거는 바로 뭐냐면 문제를 읽어봤더니 개념을 써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럼 개념이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념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겠다는 것.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n제곱근을 구하는 요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원했던 건 아쉽게도 허수. 그러니까 허수는 요 허근 같게 하는 쪽에서 허수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럼 그 허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근계간의 답을 유도한다. 근계간을 이용해서 답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흐름을 좀 타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다시 한번 풀어보시되 맡기면은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안 지워두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3번입니다. 별표 좀 많이 치시고 위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3번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수능 문제입니다.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수능에서 나왔을 때 얘는 3점 아니면 4점인데 얘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라서 그래서 3점이라고 내가 얘기는 할게요.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은 어디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냐면 내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는 저런 형태가 분명히 하나는 물어볼 겁니다. 왜? 되게 중요한 성취 기준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꼭 학교에서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성취 기준 중에 하나에 얘가 꼭 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꼭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능에서도 꽤 많이 물어봤었고요. 수능에서도 이거를 꽤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꼭 이렇게 했을 때 파닥파닥 걸린 애들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로 많이 나왔던 거야. 특히 문과 수능에서는요, 문이과가 나뉘어졌을 때는 얘가 4점짜리로 항상 나왔고, 얘가 심하면 29번. 그러니까 진짜 30번 직전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꼭 걸려. 누가 걸리냐? 중위권들이. 중위권들이 또 바닥바닥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지. 중위권 안 되고 싶잖아요. 그죠? 중위권 안 되려면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능형 문제들은요, 이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요런 3번 같은 문제들은 꼭 어떻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냐면은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키는, 됐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요 한 줄만 적어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호 해석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호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즉 문제에서 제시한 기호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로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대로 출력을 하세요. 수능 수학은요,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출력값이 똑같아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너네가 냈던 거, 그리고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바뀌는 게 없어. 이게 수능 수학의 포인트야. 알겠니? 바뀌는 게 없다고. 학교 내신도 그렇다고, 지금은. 됐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처음 봐요. 나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문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본질을 읽어보면, 내가 배웠던 개념에서 바뀌는 건 없구나. 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면 돼. 얘도 딱 그런 형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포인트 기호 해석이라고 잡고 기호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제부터 보기만 하면 돼. 알겠죠? 별거 어렵진 않아. 알겠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FN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질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FN이라는 건 그냥 읽어봐. 괜찮아요? 그럼 FN은 뭐의 n제곱근 중에서? 그치? 이거야. 3-n의 n제곱근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3-n의 n제곱근을 나는 FN이라고 하겠다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치? 이거 중에서도 특히 하나로 더 제한을 한 거는 실수.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실수의 개수를 잡아. 그 실수의 개수를 나는 지금부터 FN이라고 하겠습니다. 끄덕끄덕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다지?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F2랑 F3이랑 F4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F2, F3, F4를 실제로 그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찾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실제로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소리고.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F2, 그 다음에 F3, 그러면 F4까지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F2는 N 대신에 다 얼마를 집어넣은 거랑 같은 거니까, 그치?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주어졌던 이 자리에 2가 들어간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N, 여기 있는 요 N에다가 다 그대로 똑같이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그럼 3 빼기 2니까 3 빼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1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에 나는 N 대신에 또 2 들어오니까 몇 제곱근? 그치? 2제곱근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의 2제곱근? 그 중에서 나는 뭐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냐면은요, 실수인 거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1의 2제곱근. 그럼 여기 있는 2제곱근 짝수제곱근 아니면 홀수제곱근? 얘는 짝수제곱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제곱근. 그럼 짝수제곱근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알아야 돼. 짝수제곱근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큰일 나요. 짝수제곱근은요, 중요하죠. 왜?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분명히 달라지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짝수제곱근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의 짝수제곱근이야. 1은 양수니까 아니면 음수니까? 그럼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니까? 2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F2의 값은, 그래서 실수의 개수를 얘기하니까 몇 개야?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쫄 게 아니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이거는. 됐나요? 근데 너네가 이런 문제 나오면 괜히 쫄아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쪼는 거야. 근데 해보면은요, 막상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런 문제라고. 괜찮아요? 그럼 한번 다시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F3이죠. 그럼 이번에 n 대신에 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3. 그럼 3 빼기 3 하면 얼마입니까? 그치. 0에 나는 몇 제곱 끝? 그치. n 대신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제곱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질문. 3제곱근은 홀수니까 짝수니까? 홀수죠. 당연히. 그럼 홀수 제곱근은 앞에 숫자의 영향을 받아 아니면 안 받아? 안 받지. 왜? 무조건 몇 개니까? 무조건 1개예요. 아닌데. 얘 홀수 제곱근은요, 영향 안 받아요. 왜? 무조건 몇 개니까 실수인 건? 무조건 1개거든. 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0이면 0인 그대로 나오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실수의 개수는 그래서 몇 개밖에 지나지 않냐면 1개.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그럼 F4지? 그럼 F4는 n 대신에 다 얼마 집어넣은 거랑 같은 말? 4 집어넣은 거랑 같은 말. 그럼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나는 여기 있는 4 대신에 n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되니까 4 제곱근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짝수 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알 테니까. 그럼 짝수 제곱근은 앞에 들어가 있는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근데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는 실수인 게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2 그런 다음에 괄호 F3 더하기 F4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F2는 어차피 얼마예요? F2는 2고 그쵸? F3은 얼마였고요? 1이었고 F4가 얼마였으니까 0이니까 이거 넣어서 계산해 준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계산하면 돼. 얼마야? 그러니까 정답은? 1 곱하기 2인데요. 그치? 2죠?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건 쉬워. 그래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념만 잘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서 우리 기호에 연습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딱 잡았을 때 내가 물어볼게. 그럼 이 두 문제를 잘 봐봐. 그럼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두 문제를 보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냐? 문제풀이 스킬?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느낌 받죠, 지금 보니까. 그치? 스킬은 당연히 연습하다 보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스킬이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그럼 얘네들을 보면 알겠지만 2번도 3번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개념이 중요한 거야. 됐냐, 여기까지 됐냐?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잘 풀려면 어느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개념 설명을 이번에 되게 자세하게 해주잖아, 지금 방학 때. 그쵸? 방학 때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수능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다시 다 프리뷰를 해주잖아요. 그치? 수능형 개념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재로 한 번 더 밑줄을 그어주는 이유가 내가 1학년 때랑 문제 스타일을 좀 바꿨던 이유가 수업 스타일을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애들은 점점 개념을 너네들은 개념을 점점 등한시하시고 문제는 점점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내가 메워주는 게 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거야. 이번 방학 때는 좀 그걸 습관을 좀 잘 봐보세요. 얘도 보면 알겠지만 개념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되는 것들. 그치? 개념 때 내가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보면 되겠고 4번 같은 문제가 고난이도죠. 바로 뭐냐?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 됐냐? 여기까지는요. 왜? 저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막 엄청나게 막 이제 까다로워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이건 아니야. 나도 처음에 이거를 풀어볼 때 나는 이거를 미리 풀어오니까 그럼 나는 너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오거든요, 항상.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항상 그거를 하고 와요, 요즘은. 예전엔 안 했는데 요즘은 그걸 좀 해요. 막 강사 초창기 때는 나도 이제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수학에 자신이 있고 내가 또 이제 국뽕에 차 있을 때라서 이러면서 그냥 했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보면서 오는데 처음에 내가 풀 때 딱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 이 문제는 꼼꼼하게 아니면 무조건 틀려요. 왜? 조건 사이사이로 숨겨놓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네가 딱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갖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너네가 그걸 가질 수 있었으면 니네 지금 수학 무조건 100점 받아. 됐냐 여기까지는요? 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단원에 대한 연습이 완벽하게 100% 다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너네는 아직 처음 배웠잖아.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볼 때 저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건 좀 까다로운데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 나 처음에 그렇게 느꼈고 근데 본질을 뜯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잖아? 그럼 이 문제는 마냥 쉬운 문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잘 봐.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바로 뭘 이해할 거냐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접근법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조건을 줬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조건과 나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개무시하시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걸 개무시하는 후구가 되지는 마세요, 꼭. 왜? 조건이 겁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때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조건은 개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챙겨줘야 된다는 것.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가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를 읽어볼게요. n은 어떤 짝수인 자연수의 제곱근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뭐가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올랐다. 있어요? 이걸 딱 봤는데 아이디어가 갑자기 핑! 하고 뭔가 떠올랐어. 떠올라? 안 떠오르고 너는? 떠올라?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걸 내가 주어, 목적어, 보어 한번 끊어볼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주어를 끊으면 뭐야? 은는 이가에서 끊지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n, 은. 여기서 끊어. 그럼 나는 지금부터 n이라는 것.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자연수의 제곱근이라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자연수의 제곱근을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린 자연수의 제곱근. 이 제곱근은 어쨌든 우리는 2제곱근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는 2.
그쵸? 그러니까 이 제곱근을 구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할 거냐면 2번 곱한 거예요. 왜? 어떤 자연수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연수를 2번 곱해서 만들어냈을 때 그럼 나는 얘를 2번 곱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 계산 결과가 어떤 하나의 자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어떤 하나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연수가 마침 짝수인 거야 아니면 홀수인 거야? 그래, 어떤 짝수인 자연수의 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근인데 그 자연수 앞에 붙어 있는 게 짝수. 요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계산 결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 짝수가 되었다는 소리 아니면 홀수가 되었다는 소리야? 이게 짝수였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렇게 봐야 돼요. 그럼 똑같은 걸 2번 곱해서 짝수가 됐다는 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걸 2번 곱해서 짝수가 됐다는 건 n 자체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n 자체가 홀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짝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래,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똑같은 거 2번 곱해서 짝수가 되는데 홀수끼리 곱해봐. 3의 제곱을 해보고 5의 제곱을 해보고 9의 제곱을 해봐. 뭐야? 홀수 나와. 짝수들끼리만 2번 곱해야 뭐가 나와? 짝수가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n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건 그 2번 곱해서 나오게 된 게 짝수라 그랬기 때문에 n 자체도 마찬가지 모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현재 가족건이야. 가족건은 이걸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 하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보는 교재이기 때문이에요. EBS라서 그래. 됐나요? 이게 EBS라서 그래. 그래서 가는 일단 여기까지만 잡고 넘어갑시다. 질문.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결론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에서 잡아줄 거는 여기는 n. 그래서 여기는 n은 결국 나는 짝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짝수입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가는 끝난 겁니다. 간 일단 여기까지 잡았고 그런 다음에 우린 나로 가보는 거야. 됐어요?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마찬가지 저기 있는 n을 잡아주는데 n이라는 건 어떤 자연수의 몇 제곱근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세제곱근 중 하나라며.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의 몇 제곱근이냐면은요. 이번엔 대놓고 줬네. 세제곱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제곱근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럼 마찬가지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나는 어떤 n을 이번에 몇 제곱을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에 어떤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번엔 그 자연수가 몇 자리 자연수래요?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세 자리 자연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걸 3번 곱해서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짝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들을 노가다 해서 딱 찾아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딱 걸리는 순간이 생겨요. 4자리가 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것부터는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는 또 뭐 해줄 수밖에 없냐면 어쩔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다 없잖아. 조건 다 썼고 더 쓸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뭐 해야 돼?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세 자리 자연수 나오게 되는 n부터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럼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짝수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누구일 것 같냐? 2, 4, 6, 8 얘네들 중에서 6이겠지. 6은 세제 곱하면 216이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6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8대요. 됐나요? 8은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 즉 512가 나오거든요. 궁금하면 직접 해봐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8 되고요. 사실은 10 되면은 얼마가 돼? 10 세제곱하면 얼마야? 1000이잖아. 그럼 1000은 4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는 다시 무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네 둘밖에 없어요. 4는 세제곱해봤자 64밖에 안 되니까 걔는 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애는 그래서 얘네 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을 다 더해준 게 정답이라며? 그러니까 6과 8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얼마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4.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빡세요. 빡세 보이는 것도 맞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빡센 것도 맞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리 지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지요? 확실한 거는 이거 처음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그거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을 보는 적이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시중 문제집에서 이렇게 다루는 문제집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다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RPM도 그렇고 개념 원리도 그렇고 이렇게 다루는 문제집은 거의 없어요. 단순하게 연산하시오 이런 것들이 많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좀 뜯어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을 연습할 기회가 굉장히 없는 것도 알고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대신 오늘 숙제는 프린트를 원래 주려고 했었으나 진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그냥 오늘은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줄 거야. 대신 왜 정리를 하지?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 문제 더 볼 건데요. 한 문제 뭐? 이씨. 5분 남았어요. 55분까지 나와요. 지금 50분이네? 아 잠깐만. 이것도 못 가 그러면 오늘? 네. 몇 문제 남았지? 네 문제를 남겼네? 뭘 다음 시간에 하자. 시간에 지금 하고. 어쨌든 그러면 오늘 숙제를 잘 들어. 오늘 숙제 잘 들어. 밀린 건 다 해놓으시고 알았죠? 밀린 숙제 해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숙제는 별거 없고요. 내가 오늘 해준 요 조건형 문제 있죠? 복습하는 게 숙제입니다. 복습하라는 거는요. 다시 가리고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니? 그래서 문제 풀었던 것들 다시 풀어보시고 꼭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분석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분석까지 해오는 게 숙제야. 검사는 따로 안 할 건데 그거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그거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빡빡 오겨도 우린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물어보면 알아. 왜냐면 이게 물어봤을 때 너네가 이거를 한 번 듣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다시 연습을 해봤으면 내가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줬을 때 조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니네가 감을 잡아. 근데 그걸 안 하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양심에 속이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너는 수요일까지 숙제 안 한 거 다 해와라.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